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취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길게 갈 일이라 기자분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종로경찰서가 지난 9월 28일 1차 기각된 부검영장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10월 4일까지 유족 측 대표를 선정하고 협의할 일시 장소를 정해서 경찰에 알려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유족분들은 이 협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굳이 오늘 가족들이 직접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투쟁본부를 통해서 유족들의 뜻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부검영장 공개를 요청하는 말씀을 유가족 법률 대리인 단장이신 이정일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백남기 변호인단 유족 법률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9월 28일 오후 8시경 법원의 부검영장, 공식적으로는 압수수색 검정영장인데 많은 분들이 부검영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부검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부검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검영장의 핵심적인 요지는 어쨌든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협의 절차를 이용해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저희들은 가족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검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가족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참조도 할 수도 있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부검영장에 대해서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경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1시간 반 만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취지를 이야기했고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소지하고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당일 3시 30분에 접수를 했고 접수 형식은 정보공개 청구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매일 오전경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계속해서 공개 여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내부적 검토 과정에 있다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 공문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고 10월 4일까지 대표자 선정과 협의 일시 장소에 대한 답변 요청을 10월 4일까지 해달라는 공문 요청서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저희들 변호인단, 대리인단 입장에 있어서는 선행적으로 부검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내용을 요약하면은 먼저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 취지는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부검영장 집행하는 경찰, 검찰이 존중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이행 조건과 관련해서 이 이행 조건을 부과한
이 보검영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보검영장이고, 이 보검영장에 대해서 법률과 그리고 뭐 법원 실무 백브리핑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자 보도 내용을 보면 유무효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행 조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뭔지, 그리고 보검 집행과 관련해서 필요 최소한의 보검을 하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의 논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률 대리를 해주고 있는 저희 대리인단이 유가족에게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검영장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보검영장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법원이 부과한 이행 조건이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취지라면 유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되고, 이런 충족 여부를 이런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대리인단이 무엇을 협의해야 될지, 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검영장의 확정적인 내용의 확인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검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검영장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 법원이 충분히 유가족들에게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라는 법원의 지지를 존중한다면, 수사기관도 법원의 존중하라는 지지에 따라서 보검영장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공개해 줄 필요가 있음을 촉구 드리는 내용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유족들은 부검을 전제로 한 어떤 협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단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제시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법률 대리인단이 협의를 할 텐데, 그래서 우선 종로경찰서에 부검영장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종로경찰서 부검협의 요구에 대한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을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이신 정현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종로경찰서 협의 요구에 대해서 가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전제로 해서 협상단을 이렇게 꾸리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한 사인이 충분히 입증된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병사로 이렇게 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장의 내용도 모르고 또 부검을 전제로 한 이런 협상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가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투쟁본부는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검은 안 됩니다. 부검은 불필요합니다. 이것이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오후에 서울대병원 측의 특별위원회 논의와 발표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망 진단서가 잘못되어 있고 외인사라고 판단했지만 백선아 신경외과 과장만 사망 진단서 수정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 측에 사망 진단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계획과 계획에 대해서 유가족 법률 대리인이신 조영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 사망 진단서의 발급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사망 진단서를 내는 데 있어서 지침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담당 의사의 재량에 한으로서 고칠 수는 없다는 게 주요한 취지로 읽힙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학생이 낸 그 답안지에 대해서 이건 지침이 어긋나지만 정답으로 처리한 것과 같은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이런 특별위원회의 내부 어떤 결의 과정이나 또 이윤성 위원장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굳이 서울대병원 측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정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서 굳이 정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또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이렇게 신부전증으로 또는 심폐정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반대는 묻겠습니다. 만일에 투석을 했다면은 신부전증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었을까요? 그거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의미할 뿐인 거지 사실 최종적인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랄지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 지 근 한 8개월 만이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투석을 권유했었고 이미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명치료는 필요 없다고 해서 또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투석을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병원 측이 요구합니다. 만일 투석을 했다는 다른 질병이어 사망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어제 밝혔습니다마는 당시에 12월 14일 저녁 10시 30분경을 저희는 주목합니다. 당시에 갑자기 그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백선아 교수께서 갑자기 수술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피고 측이 대한민국 측이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하고 민사소송에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면 해야 경찰서장이 백선아 교수하고 일정하게 협의를 해서 치료케 했다라고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의 어떠한 협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백선아 교수의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제3의 요인이라고 꼭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병원에서 그 당시에 백선아 교수와 해야 경찰서장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 그리고 무엇을 진료케 했고 무엇을 치료케 했던가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진상은 밝혀져야만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리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를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침에 위반되어졌습니다. 왜 위반되어졌을까요? 그걸 몰라서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특히 의문나는 지점은 좋습니다. 그 병사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거기 그 진단서에 우측편에 보게 되면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술 연월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쓰는 데 있어서 일정한 경과 과정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굳이 쓰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외인사안이 아니냐에 떠나서 기본적으로 써야 할 요인들인데 이것을 굳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경막과 출혈 발생 당시에 가장 중대한 수술이었거든요. 그 뒤로 수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막과 출혈에 의해서 그 뒤로 합병증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진단서 작성 경우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특별지원회에서는 해당 의사인 백선아 교수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 정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망 진단서 백선아 교수가 발행한 게 아닙니다. 해당 전공의가 발행했어요. 그래서 당시 9월 25일자, 6일자 관련된 의무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을 바뀌었는 그러니까 전공의는 그러니까 부원장과 그리고 백선아 교수와 협의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특별위원회 발표된 내용에 의해서도 백선아 교수는 자기가 지시를 해서 전공의로 하여금 작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니까 병원 내부에서 일정한 어떤 그런 룰이 있고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도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들이나 판단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사망 진단서나 작성 조치는 분명하게 그 전공의입니다. 그 전공의가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이고 또 만일에 형사 책임에 있어서 허위 진단 작성자의 책임 주체도 그 담당 의사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굳이 백선아 교수가 이 사망 진단을 정정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전공의에게 일정한 사망 진단서를 고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보험 사고랄지 보험 관련된 문제랄지 민형사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 사망 진단서는 숱하게 수정되어지고 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잘못된 것은 특히 이와 같이 지침에 위반된 거라면은 당연히 고쳐야겠죠. 그런데 마치 백선아 교수가 이에 대한 작성권자인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병원 측이 만일에 이 백선아 교수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됩니다. 사실 백선아 교수는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핵심의 의혹의 중심이 있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전공의를 통해서 사망진단서는 충분하게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그 점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러한 재반 사정과 더불어서 있을 만한 법학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설령 중간 사인에서 뭐 심폐정지로 사망하든 또는 신부정지로 사망하든 또 폐질환으로 사망하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백관적 사실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사명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직후에 있어서도 당시 백선아 교수는 충분하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폐지나 또는 신부전증 등으로 해서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예견 가능하지 못했던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토속 등을 이유로 해서 제3의 요인이 나타난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모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든 물대포로 인해서 쓰러졌고 그로 인해서 경막과 출혈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합병적인 신부전증 또는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 이 규범적 사실은 명백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중간에 어떤 사인이 있다고 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나 고등법 판례도 이러한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려 하는 건지 너무 명백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오해와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했을까? 막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오늘 또 관련된 부분들 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재량이어지는 하더라도 지침에 어긋난 재량 일탈 남용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병원에 백선아 교수보다는 병원이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진실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굳이 정정시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박서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특위에서 발표한 그 의견서, 보고서 제일 말미에 이래 돼 있죠.
그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라는 걸 인정했고요. 그 뒤에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근데 특수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특수한 상황이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인 탐사 취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초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가족들께서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진상규명을 안 하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진상규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 5월 9일 날 피고 측, 말하자면 경찰 측에서 법원에 낸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에 낸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말하자면 구원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에 말하자면 경찰 측에서는 우리 백남기 선생께서 쓰러지고 난 뒤에 최선의 구호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려고 아마 그렇게 썼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속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진상이 아마 숨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자백한 거다 저는 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이제 구원수입니다. 해양경찰서장에게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해양경찰서장은 지금 먼저 청와대가 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서장은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백선아 과장으로 하여금 집독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그 1시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그리고 신경외과 교수, 신경외과 교수까지 포함된 검토견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다. 수술은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가족들에게 당시에 한 겁니다. 그거 어제 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온 지 3시간쯤 지난 시점에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백선아 과장이 수술해야 된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기왕에 그 의사들이 그 수술이 필요 없고 이미 뭐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내용을 뒤집는데 경찰이 말하자면 자백을 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이 병원장하고 협의한 겁니다. 백선아는 그 하수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핵심 선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장,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장 당시, 그리고 백선아 과장 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외압의 실체에 굉장히 중요한 자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탐사 취재가 아마 진상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법률 대리인단이 말씀해 주신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정정 관련해서는 서울대 병원이 정한 절차대로 저희가 그 정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로경찰서에는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검 관련한 입장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은 유족과 투쟁본부가 원치 않습니다. 또 불필요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 측에는 사망 진단서가 잘못되었음을 어제 자체적으로 만든 특별위원회도 권고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이 요구했습니다. 현직 의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진단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과 투쟁본부는 사망 진단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준비된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측이 어떻게 진단서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는 총무과에 행정적으로 접수하는 것이고요. 오늘 부원장과 서울대병원 원장과 부원장 면담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담 신청이 되면 그와 관련한 요청을 별도로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면담 일정은 저희가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청 드렸는데 논의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소송 진행하는데도 부검 결과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경찰이 유죄를 주장하는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 부검을 유죄하는 이유가 예, 법적으로 어쨌든 뭐 형사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민사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최종적인 법원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한 기준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판단을 하고, 민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법원 형사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부검의 필요성 여부는 업무기록지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팩트를 기초로 해서 업무기록지를 통해서 사인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업무기록지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사고의 원인,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부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팩트 관계상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진 것이 맞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약 20-30분의 단위 시간적 아주 근접한 시간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에 왔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의 최초의 진단은 뇌출혈 증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어쨌든 뇌출혈 증상이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망의 원인은 물대포라고 일반 상식적 기준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부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굳이 법원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들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형사사건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사건은 저희 대리인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검에 대해서는 입증 계획이 전혀 없고 업무기록지만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업무기록지에 대한 촉탁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검을 하면서 왜 영장을 공개하라는 그러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최종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검정영장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제공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저희 대리인단이 유가족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검영장이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않겠다 말겠다라는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이번 입장은 유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요? 일단 유가족들의 입장은 아까 부검을 반대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저 법률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에요. 통상적으로 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에서 야간 집행을 허용한다랄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극히 한두 가지 정도에 하는데, 여러 가지 6가지를 할 수도 있고 5가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협의하라, 충분히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인 건지 원하는지, 사실은 그 의미 자체, 그러니까 문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확증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원하는이라면은 이거는 조건이 또 원하지 않는다라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원하는 경우라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해석상에 좀 분란이 있고 지금 이제까지 논란 중에 하나도 이 해석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효냐 유효냐의 문제가 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뭐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은 이거 무효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하는 무효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유효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 이 절차의 협의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그 단어를 사용해 되었는지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저희들로서는 충분하게 그 법률 해석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해서 협의를 하자든지 아니면 이런 협의는 의미가 없다랄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영장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예, 유족 명의로 갑니다. 지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부검이 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 대부분 판결들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사실 왜 부검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가 입원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다. 그렇다면은 피해자에게 감염성 폐렴이 발생하 결국 사망한 것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걸 볼 수 없다. 따라서 폐렴이 피고인의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특별한 독립적 사망 원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뜻이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